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만입니다. 벌써 이제 저녁이 돼가는데 여러분들에게 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또 들려드릴까 합니다. 이제 5월달이 상당히 이제 궁금해졌고 과연 5월달은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일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하기도 하겠죠. 또 지난달처럼 또 계속 또 주가가 하향으로 해가지고 떨어지면서 개미들을 또 곡소리 낼지 안 낼지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. 하여튼 힘든 시장이 계속 연출이 되니까 다들 지쳐하는 것 같아요. 힘들어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5월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, 뭐 주식을 팔고 떠나라, 뭐 그런 격언도 있어요. 진짜 5월달에는 주식 팔고 잠시 쉬어볼까 하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. 그만큼 주식 투자가 쉽지가 않아요. 쉽지가 않아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은 주식 투자를 잘 할 수 있을지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. 참 힘들어. 하여튼 오늘 뭐 좋은 시간 보냈으리라 믿고 한번 저는 또 떠들어 볼게요. 일단은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, 이런 오래된 주식 격언이 있습니다. 뭐 이렇다 할 명확한 근거 있냐? 근거는 없는 것 같아. 보니까 있는가? 그런데 통계로 봐, 통계. 우리가 또 통계 중요시하죠, 통계. 이 통계로 보니까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다고 합니다. 이렇게 코스피가 지난 10년간이죠. 10년간 한 5월에는 이상하게 유독 실이 막 부진한 모습을 보입니다. 부진한 모습을 보이더라. 왜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보였을까? 매년 그 특정 기간에 이제 증시가 이제 상승을 한다거나 그 내리는 등 반복적인 패턴을 보여요.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는 것을 두고 우리가 캘린더 효과라고 합니다. 캘린더 효과. 특정 기간에 증시가 상승했다, 뭐 아니면은 내리는 등 이렇게 하여튼 뭐 이상한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는 걸 캘린더 효과. 그 대표적으로 연말 배당금을 노린 투자에다가 크리스마스 시즌 그 소비 확대 기대감에 이제 증시가 그 상승하는 그 산타랠리가 있어. 산타랠리. 이런 산타랠리가 있고 또 1월에 그 새해를 맞아서 기업 실적에 대한 그 낙관적인 전망, 뭐 연말 성과급 이런 것 등이 증시에 흘러 들어와서 증시가 오름세를 나타내는 뭐 1월 효과, 이런 효과가 있죠. 또 연말 배당금이 지급되는 4월도 지수 상승기로 잘 알려져 있는데 7월에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휴가를 떠나기 전에 주식을 사고 간다 해서 증시가 바짝 오르는 썸머 랠리도 유명하다.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. 보니까 여러분 잘 맞나요? 이게 캘린더 효과들이. 5일날 그 보니까 그 한국거래소에 보면 2011년부터 21년까지 한 10년 동안 그 코스피의 5월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.49래요. 마이너스 0.49%더라. 이렇게 집계가 되고 같은 기간 평균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4월이다. 4월은 2.28% 정도 돼요. 1월이 1.46% 정도 되니까 큰 차이가 있더라. 4월과 1월은 큰 차이가 있었어요. 특히 지난 2012년 그리고 19년에는 각각 유럽 재정 위기랑 그 미중 무역 갈등 등을 해가지고 5월 증시가 마이너스 6.99% 정도 그리고 마이너스 7.34% 정도 폭락한 그런 경험도 있어요. 많이 빠지긴 했어요, 보니까. 하여튼 이 말의 신빙성을 약간 높이기도 한다. 왜 유독 5월 증시가 그 약한지 명확한 이유는 없고 실제로도 5월 증시 상황이 그 늘상 어려운 것은 아니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례로 보니까 코로나 그 19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발병을 해가지고 혼란을 키웠던 2020년이죠. 20년에 그 증시 5월 평균 수익률은 4.21%로 6월 평균보다도 웃돌았어요. 6월 평균이 3.88이니까 2020년에는 또 17년에는 5월 코스피 평균 수익률이 6.44%를 기록하면서 같은 해 4월하고 6월보다도 훌쩍 넘어서기도 했습니다. 근데 아이러니하게 또 일단 높았네, 또 보니까.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이번 5월은 차분한 보합장을 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. 5월달은
이번에 올 때는 차분하게 보합장으로 이제 보고 있다.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되나요? 보합 갈 것 같아요? 좀 더 떨어질지 아니면 오를지 상당히 저도 궁금해지는데 과연 이 격언이 맞을지도. 그 시장의 치명적인 금리 인상 이슈를 이미 소화를 했어요. 소화 좀 어느 정도 했고 추가적인 하락을 이끌 만한 악재는 현재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. 악재는 현재 보이지는 않다. 실제 코스피는 올 초부터 이어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FED의 그 기준금리 인상을 약간 선반영을 한 것 같아요. 선반영하면서 지난 1월이죠. 약 10.56% 급락해요. 급락. 약간 급락한 뒤에 석 달째 개걸음 중이다. 석 달째 개걸음 중인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기술주 중심의 그 미국 나스닥 지수도 이미 지난달 13% 정도 이제 하락을 합니다. 하락을 해가지고 현재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런 강상세를 현재 펼치고 있다.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물론 그 반등을 이끌어낼 만한 재료도 딱히 없어. 딱히 없다. 연말까지 그 높은 물가 수준에 유지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는데 물가 수준 물가 유지될 것 같고 미국의 낮은 그 실업률은 연준의 공격적인 동화 정책 그 스탠스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중국의 그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그 봉쇄 조치도 경기의 하락 압력으로 현재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뭐 그렇게 썩 좋은 뭐 재료도 없어요. 악재들만 아직까지 뭐 드글드글하죠. 득실득실. 그래서 현재 그 투자 심리는 과도하게 냉각된 성격이 짙은 만큼 현재 5월 중에는 낙폭 과대 인식 혹은 기술적 반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은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 추세적 반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연준과 또 인플레이션 이벤트를 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증권사도 있어요. 연준과 인플레이션의 그 이벤트를 소화할 그런 재료들 이런 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. 그래서 4월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여부가 6월에 그 FOMC 75bp 인상의 결정 변수인 만큼 4월에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죠. 그 발표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변동성이 이제 확대됨에 따라서요. 이달 중순까지는 지수 상단이 제한되는 박스권 장세를 형성하지 않겠나 현재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긴축과 경기 침체에 대한 그 우려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이 약간 조정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죠. 그리고 기저효과하고 글로벌 리오프닝에 힘입어서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가능성이 점차 현재 높아지고 있다. 그렇게 보고 있고요. 주식시장이 그 추세적인 상승 전환 가능성은 않는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제 정점을 통과하면서 낙폭의 일정 부분 되돌림을 이제 전망한다.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. 하여튼 5월달 상당히 궁금해집니다. 과연 5월달이 좋은 그 소식들이 들려서 우리 주식 격언대로 좀 뭔가 반대로 갔으면 좋겠어. 근데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5월달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캘린더 효과 현상을 봤을 때. 하여튼 참 힘든 그런 한 달이 되지 않고 좀 시원하게 좀 슬슬 풀리는 그런 5월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쉬시고 나중에 저녁 시간에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방송 때 감사합니다.